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구조적인 정의, 기능적인 정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 정의들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폐쇄적이어서 가족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기타의 여러 집단과 전혀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 그런 사회, 국가 혹은 다른 집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죠. 여기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의 기본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유기적인 연결은 예를 들어 가족은 그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정책들 혹은 경제적인 상황들,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생활 환경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은 상호 교환적이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기능, 수행해내는 역할, 그리고 가족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시금 사회와 국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족과 개인, 사회는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이고 또 자신의 정신적인 존재를 문화 속에서 또 문화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가지는 의미가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 국가 안에서 어떤 연결을 이루고 그런 서로의 상호작용 결과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발전시켜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족은 사회의 기본 공동체로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폐쇄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가족을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폐쇄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가족마다 어떤 그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동시에 국가 또는 사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관습, 도덕, 법률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외부 세계와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